코로나19 알아야 알깁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입니다. 코로나19계 리차드 기어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양구 기자,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TBS의 간판을 들고 다니는 아나운서 최지훈 아나운서. 우리 간판 들다가요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왜요?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날아갈 뻔했어요. 날아갈 뻔했어요 간판이. 지난주에 이 코너가 한 주 쉬어갔는데 한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뭐야, 오늘 서울대 교수님 안 나와요? 지난주에 누가 대신 나왔었냐면 송가인 씨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도 설 교수님 찾는 문자가 있었어. 매니아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밖에서도 지금 오늘 네. 기타 연주하시는 분이 두 분 나오시거든요. 예, 조금 이따 나오실 거죠. 그 중에 한 분, 네. 그 부모님도 제 팬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차마 이거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 대신 드리려고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도 본인이 직접 아니, 대기실에서 지금 설 교수님이 한 얘기는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건 네. 팩트예요. 조금 이따 출연하실 분들이 네, 네. 클래식 기타 듀오, 네. 비토 듀오인데 그 중에 그래서- 한 분이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세상에 참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이 많구나. 진짜 그러셨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분이. 업되셨어요. 약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코로나19 샅샅이 얘기를 파헤쳐 볼 텐데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우물정 0951 혹은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497명이에요. 500명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네. 500은 안 넘었는데 예. IM 성교 관련 집단 감염 영향이 큰데 두 분 코로나19 추세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설 교수님부터요? 예, 이제 어제는 이제 560명 나왔다가 오늘은 49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IM 선교회가 터져가지고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는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처럼 뭐 1,000명이 넘고 하는 상황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IM 선교회를 설 전에 잘 마무리를 하고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린 학생들은 주로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설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그렇고 IM 선교회 측 이 학교도 그렇고 전부 협조를 하셔서 설 전에 방역이 좀 마무리되면서 전수조사나 이런 거를 해서 감염자, 비감염자를 확실히 가려내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설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상당히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접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고비만 좀 잘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 기자는. 네, 이제 그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방역의 수준은 거의 똑같거든요. 1월 들어서. 그런데 시민들의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이동량 접촉량이 늘면은 곧바로 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런 대목이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 하나고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IM 선교에 관련된 집단 감염 여파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으로 미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IM 선교에 관련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으로 미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이 하향 추세에 약간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설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확 그냥 바이러스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대목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백신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접종 시작하는 게 오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네, 해주실까요? 구체적인 접종 계획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까 정은경 청장이 발표했던 거죠? 네, 예.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6월 안에는 접종이 힘듭니다. 네 분 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대충 아니까. 네. 네, 일단은 1분기에 이제 가장 먼저는 수도권에 있는
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진부터 네.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2월부터. 2월부터 네. 설 전에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설 전부터 접종이 시작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짐작컨대 설 이후부터 연휴 끝나고? 네, 연휴 끝나고 2월 말 정도부터 일단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부터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료진과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노인 복지 시설에 이 상주에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1분기에 그러니까 네.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65세 2분기가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 네. 네, 이제 봄이 되면은 4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아니요. 나 아니에요.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갑자기 발끈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를 보고 65세 이상 그러고 있어. 아니요, 나. 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이 노인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4월, 5월, 6월에 이제 집중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설- 잠깐만요. 교수님은요? 그러면 네. 시골에 계신 혼자 계신 뭐 70살, 80살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 4월부터예요? 네, 4월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단 1차적인 네.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여기에 있는 네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일단 만성 질환자가 우선적으로 접종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19세부터 64세까지 성인들 접종이 예.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7, 8, 9월에 접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7, 8, 9월. 7, 8, 9월 그리고 10, 11, 12월에는 2차 접종 그때까지 아. 2차 접종 안 하시는 분들과 네네. 그리고 접종 안 하셨던 분들을 이제 마지막 4, 4분기 하는데 정부는 어쨌든 간에 11월 이전에 이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해서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두 가지 있는데 일단 2월에 처음 접종할 때 어떤 백신을 맞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처음에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2, 4분기까지는 그러니까 4, 5, 6월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지금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 맞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못 맞는다는 네, 얘기잖아요. 못 맞고요. 그러니까 각 분기에 자기가 백신 맞을 차례가 되었을 때 정부가 주는 백신을 네. 그대로 맞아야 되고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나 백신 맞기 싫다. 아직 나는 확신이 없다. 내 뭐 확신이 이런 없다. 백신 맞기 싫다. 혹은 나는 부작용 생길 것 같아서 예, 안 나는 맞겠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싶은데 차례가 되니까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인 거예요. 네, 네. 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못 믿겠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거부는 가능. 거부권이 있습니까? 네, 거부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하신 분들은 가장 후순위를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생각해봤더니 다시 맞고 싶어요 해도 못 맞는 거. 못 맞는 거죠. 오늘 발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발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알려줘요 보건소에서 당신은 뭐 몇 맞을 거다. 분기 접종 대상자니까 얼리 오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 거예요? 보건소에서 알려주고요. 네. 보건소에서 알려주고 문자 같은 거로 오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본인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예약을 받을 텐데요. 어떤 장소에서 몇 시까지 와서 맞아야 된다라는 안내까지도 촘촘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맞아야 되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 뭐 8명, 9명, 10명 이런 식으로 팀을 짜가지고 백신을 접종을 해야 백신 접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한 병에. 한 백신 한 병 안에 한 바이알 안에 9명분이 들어있거나 10명분이 들어있거나 8명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약 시간에 맞춰가지고 접종이 네.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670님이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강양구 기자의 말을 절대 신뢰합니다. 최영묘 씨께서는 설 교수님이 귀요미예요. 크크. 네. 아니 그러면 6670번님은 설 교수님 말씀은 신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설 교수님 의견이 곧 제 의견이에요. 네. 설 교수님은 이 지금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서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예, 좀 있는데요. 네. 아마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이자 백신은 코백스 패실리티에서 5만 명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5만 명분을 아무래도
의료진 젊은 의료진을 먼저 맞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르웨이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작용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이자 백신 5만 명은 젊은 의료진을 맞힐 것 같고요. 노바백스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고령층을 이제 고위험군을 접종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운송 보관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떤 체육관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예약을 통해서 이제 아마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고령 시설인 이제 고령자인 경우에는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존의 독감 백신처럼 2도에서 8도에 안정적이니까 이거는 비교적 그 요양시설에서 의료진이 접종을 시켜줘도 되는 그런 백신들이거든요. 자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이 노구의 분들이 불편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밖에 외출이 안 되니까. 바깥쪽으로 나오신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따라서 상황이나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에는 집단으로 예약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첫 번째 접종 다음에 3주째 맞아야 되는 게 있고 첫 번째 접종하고 4주째 맞아야 되는 게 있고 첫 번째 접종하고 나와서 석 달째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전국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방 그래서 접종이. 이런 데 대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접종을 하고 나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접종 지역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시간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나서 30분 정도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는 상황도 지켜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한 상태에서 접종에 돌입할 것 같아서 예. 설교 그런 점에서 사탕 하나 본다고 드려야 하면 되나? 네. 이거 무려 설명 잘 네. 들었어요. 우리나라 접종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잘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저 같은 이 경우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선별 진료소 같은데 가서 그냥 백신 맞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네요. 그게 그러면.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는 체계적인 게 될 수가 필요한 없습니다. 거죠. 예. 아니 1234번님이 궁금한 게 생기셨나 봐요. 제 남편이 독감 백신을 맞고 난 후에 길랭바레 증후군에 걸리셨었대요. 근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꼭 좀 알려달라고. 길랭 발해 증후군이 뭐예요? 예, 이제 길랭바레 증후군은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아마 이제 길랭바레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면 긴 시간 가지만 길랭바레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이게 발현이 되고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없어질 거예요.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길랭바레에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코로나19 접종을 맞아도 이상은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길랭바레 같은 게 생길 때 일종의 면역 반응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맞으려고 하는 다 코로나19 백신하고 독감 백신하고는 만든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에서 생긴 부작용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는 부작용이 안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기술이 다르고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랭바레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에서는 맞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길랭바르 진단을 내셨던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면은 아마 맞을 거를 권유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91살 되셨대요. 91세신데 코로나19 주사 이거 맞아도 괜찮은지.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백신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노인분들 한 90세 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 크게 부작용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효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세 이상이라고 하면 다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을 수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크게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90세 정도 되는 노모는 해당자분이세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아니 근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설득을 할 수 없는데 90세 고령자는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맞게 되는데 1순위로 맞게 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판단을 하기를 네. 화이자는 젊은 의료진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들 이렇게 아마 자체적으로 좀 나눈 그러니까 것 같아요. 90세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마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실 타이밍이 되면 꼭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고령의 기준을
90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65세 이상을 65세 기준으로 이상 하고 있고요. 중에서? 그 65세 이상에게 어쨌든 1, 4분기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딱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질문이 왔어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43년생이신데 지병으로 10년 전에 간경화, 췌장 무록 진단을 받으셨고 30년 전에 갑상선 제거하셨고 5년 전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백신 접종 바로 가능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연세도 지금 뭐 굉장히 한 80세가 넘으시잖아요. 한 70세가 70 후반, 넘으시잖아요. 예, 70세 그러니까 후반. 연세도 높으시고 각종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기 네. 때문에 감염이 되면은 정말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중증으로 빠질 수 있는 초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이분은 접종 대상자가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날이 정해져서 맞는다 그러면은 맞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맞는 되면은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안 맞을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맞고 있다가 감염이 되면 더 위험해질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당된 백신이 굉장히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노르웨이에서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고령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파이자 백신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80세나 90세면서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 안 되는 기저질환이 굉장히 깊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보통의 백신이 보이는 경증부작용, 전혀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경증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이분들이 그걸 못 견디셨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백신 됐을 때 고령층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지금 이제 고령자라고 하면 65세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접종을 하실 때 대상자가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이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접종을 받으라고 할 때 그냥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강 기자님 이건 어떻습니까? 7771번님께서 끝까지 코로나 예방접종 안 맞으면 혹시 처벌받습니까? 아니요, 처벌은 받지 네. 않습니다. 처벌은 받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얌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집단 면역에 편승해가지고 얌체 같은 짓을 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될 테니까 공동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자가 면역 질환자인데요. 저도 맞아도 됩니까? 라고 주셨어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에도 이제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인가에 따라서 자가 면역 다릅니다. 질환이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은 몸에 있는 면역은 외부에 침입하는 병원체를 대항해서 싸우도록 돼 있는데 네. 질병이 생기기를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몸에 생긴 면역이 몸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세포가 류마티스 자기를 관절염 같은 예. 거. 그래서 네네.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이런 데 대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아서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약간 상황을 지켜보긴 하지만은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계속 이제 주치의한테 가셔가지고 계속 이제 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자기의 상태를 제일 잘 아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검정을 좀 받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신문규님께서는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데 맞아도 됩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항생제 알러지는 지금 이 백신을 만들 때 항생제를 쓰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알레르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예. 본인 때가 되면은 맞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코로나19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 조금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기타의 선율을 들을 겁니다. 기타 듀오 비토. 지금 밖에서 좀 대기 중이신데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설 교수님 팬이자 또 기타 연주자이기도 하고 이 비토의 부모님이 팬이라는 거죠? 예. 비토의 멤버도 팬이고. 그러니까 멤버도 여기에 두 팬이고. 분 중에 남성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오빠. 두 분이 오빠가
저보고 팬이라고. 간결하게 했습니다.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설 교수님 혹시 뭐 친척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반입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연주부터 듣겠습니다. 클래식 기타 듀오 비토가 연주합니다. 프란시스코 타레가 아람브라 궁전의 회상. 박수. 오, 오늘 발음 좀 되는데요? 됐어요? 박수. 좋네요. 자, 클래식 기타 듀오 비토 이성준, 이수진 씨. 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남매 기타 듀오 비토의 이성준 그리고 동생을 맡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매시군요. 네네. 아, 진짜 이분들이 남매 관계인 거를 제가 이 마스크 위로 보이는 이 눈매 있잖아요. 이마와 눈매를 보고 알았어요. 많이 닮았나요? 아,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이마랑. 그랬더니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이 말씀 드렸더니 이수진 씨가 엄청 약간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괜찮은데 저희가 공연을 진행할 때도 이제 저희가 남매라는 사실을 밝히고 관객분들께서 아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은 항상 옆에서 조금 인상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예. 청취자분들께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정통 클래식 기타 연주를 보고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네. 기타의 선율이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것 같네요. 모든 분들이 잠시 편한 자세로 눈 감고 힐링하셨으면 좋겠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람브라 궁전의 이제 추억 또는 네. 회상 이 연주를 하신 건데 아람브라 궁전이 체진하면서 어디든지 알아요? 스페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 어디? 그라나다? 오.
공부하고 왔구나. 이게 그 현빈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맞습니다. 모르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보고 제가 그러면 이게 최지은 스페인에 씨, 있는 거구나. 아람브라가 뭔 뜻이에요? 아람브라? 네. 좋은 뜻이겠죠. 붉은 성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이 성이 예. 1238년도에 네. 예. 무함마드 1세 그때는 저 아랍에서 그걸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예. 그 아랍어로 아람브라라는 게 빨간 성이다. 빨간색의 성. 지금 일사 검색하셔가지고 1492년에 아니, 스페인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사벨 1세가 이거를 네. 함락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밖에서 그만 아는 척 좀 하라고. 70형님께서 예, 70형님께서 기본적인 개요는 우리가 알고 감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는 만큼 또 들리니까요. 예. 누가 설교수 팬이에요? 두 분 중에? 아까 네. 오빠가 팬입니다. 아니, 왜 팬이 되셨어요? 근데 진짜 왜 팬이세요? 사실 작년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라는 네. 질병이 처음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서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이제 매체에 출연을 하셔서 네. 굉장히 좀 확실한 정보와 그리고 좀 속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좀 매료가 되어서 네. 설 교수님 나오는 채널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집에서 좀 청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설 잘 교수님의 이제 설을 듣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얼굴이 빨개지셨어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머니도 저기 설 교수님 간결하게 하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 놀랬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설 교수님이 저 리차드 기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동의하세요?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닮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비슷하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강양구 기자는 어디 이렇게 뭐 인기가 오늘 네. 아니 팬입니다. 그냥 설 교수님 딱 보고 네. 리차드 기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눈에 안경이라는 되게 오늘따라 작아 보이시네요. 그나저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수진 씨는 기타 연주하면서 막 헤드뱅잉 이런 거 하시던데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몰입해서 저희가 남매지만 조금 연주 스타일이 많이 다른 다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제가 더 터프한 면이 있는 훨씬 것 더. 같고 저는 이제 오빠가 저희가 팀에서 감성을 좀 담당했습니다. 남매인데 티격태격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듀오가 되신지는? 사실은 그냥 이제 좀 막연하게 시작한 거는 저희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오. 그때부터니까 지금 한 20여 년. 네. 그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클래식 기타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사실은 너무 신기하게도 우연히, 네. 저희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는데 클래식 기타 전문 학원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저 어머님께서 좀 네, 손을 특이한 붙들고. 악기를 시켜보고 싶으셔서 네네. 이제 저희를 끌고 가셨는데 멋있다. 엄마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팬이시라는 설 교수님 팬이시라는 약간 분. 유치한 질문인데 네. 두 분이서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하시잖아요. 네, 네.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연습을 하셨으니까 네. 솔직히 내가 동생 혹은 오빠보다 실력이 더 낫다 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유치한 질문. 유치한데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마음에는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없었다고 그래요? 하면은 거짓말이고. 그래도 내가 심지어 저는 일찍 배웠었거든요. 예. 1년 먼저. 그래서 그래도 1년 먼저 배우는데 내가 좀 더 잘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인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을 동생이 또 채워주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다 굉장히 보니까 준비된 답변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기타 연주자분들도 오셨으니까 다음 연주 또 들어봐야죠. 네, 저희가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월량 대표와 적심이라는 곡인데요. 천밀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밀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노래를 할 때? 나나나나 이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이수진 씨 클래식 기타 연주하면서 헤드뱅잉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구나. 너무 당황하셨어요 이분들이. 천밀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박수.
판타스틱이다. 진짜 멋있어. 예, 예. 네, 부럽습니다 정말. 지금 유튜브로 별나무님께서 온몸으로 기타를 느끼는 모습이 너무 멋지시네요. 저도 중학교 때 기타를 쳤는데 악기는 꾸준히 해야지 지금 코드 몇 개 기억에 남는 게 아쉽다고. 노래 그랬어요. 제목이 월량 대표 아적시 우리가 읽을 때 예. 천민미를 영화 제목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화 제목.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게 근데 월량 이게 대표 아적심. 뭔 뜻이죠?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네. 정확합니다. 체질하면서 사탕 하나 줘야 되나? 아니 대표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 대표한다. 내 근데 마음을 이게 대표한다. 솔로로 하면 네. 솔로로 하는 것보다 듀엣으로 하니까 네. 훨씬 멜로디나 이렇게 이 음악이 풍성해지네요. 이게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 하는 거하고는 달리 또 굉장히 좋네요. 이게. 최근에 뭐 달 구경하신 적 있어요? 예? 달이요? 네. 달 구경을 못 해봤어요. 아니 맨날 방송하시면서 저를 구경하죠. 달. 보름달. 지금 내 기타로 두 분이 연주를 하셨는데 이게 피아노로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원래 이제 원곡 자체는 그 등려군의 목소리로 네. 해서 예. 원래 노래로 많이 기억들을 하시는 그런. 두 분은 피아노 연주는 안 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배웠었는데 네. 이게 조금 다른 얘기로 셀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기타라는 악기를 다루면서 오른손 왼손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오. 네, 근데 같이 이제 연주를 피아노 하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왼손 따로, 따로 오른손 따로 해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쉽진 이제 않더라고요. 네, 피아노는 과감히 접는 걸로 기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네. 피아노를 했더니 양손이 똑같이 네. 가게 되면 따로따로 같은 가기가 음을 어렵더라. 향해서 이렇게 네. 가게 되니까. 그래서 피아노는 포기하고 네. 기타에만 됐다. 네, 기타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계시거든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주 실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예.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있어요. 모차르트 그 네, 영상 모차르트가 보는 것 어제 같아요. 생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공개 악보 93초짜리를 네네. 조성진 씨가 세계 최초로 공개를 네. 했대. 어. 저도 그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보를 못 구했어요. 왜 웃어요? 없어서. 10년 뒤에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랑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일단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게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1년에 2명씩도 아니고 1명씩만 선발한다는 서울대 음악대학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셨고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국내 무대, 뭐 일본, 미국, 해외 무대 어디를 막론하고도 이분들은 진짜 활약을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프로필 듣고 나니까 다시 보는다. 아니 근데 비토가 무슨 뜻이에요? 비토? 비토가 이제 원래는 이제 비르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음악 분야에서 뭐 뛰어난 기교, 뭐 이제 거장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축약해서 예. 비토라는 팀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 뜻은 사실 거장이라는 뜻인데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 거장이란 말씀은 아니고요. 예. 거장이 되고자 향해 가는 곳으로. 향해 가는 곳으로 그런 팀명을 지어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명씩만 선발한다는 그 클래식 기타 전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원자가 몇 명이었어요? 저 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는데 14명이 왔었어요. 아, 14대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두 분이 3살 차이니까 그러면 네. 3년 전에는 오빠가 합격하고 3년 네. 후에는 동생이 합격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04학번, 07학번. 그 음악대학 안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안에서도 굉장히 화제였겠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었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둘 다 이제 예술고등학교 예고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인문계고등학교 나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뭐 사실 인맥이랄 것도 없고 그래서 예. 조용조용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 동기들이 와서 야 성준아 너 동생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제가 비밀로 했는데 네. 말씀처럼 너무 닮아서 그러신지 너무 번번에 아셨어요 다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저희는 다 네. 소문이 퍼져서 예. 쟤네 남매다. 아니 뭐 설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참 진짜 대단해 보이십니다. 아니 근데 두 네. 분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뭐 의견이 안 맞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조율하세요? 싸우거나 뭐 하실 항상 때? 제가 듣고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주장이 되게 강한 네. 편이어서 예. 항상 오빠가 좀 많이 져주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저- 네. 오빠는 결혼했어요? 미안한데? 아직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입니다. 근데 약간 연주하실 때도 그런 스타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전체적으로 오빠는 약간 좀 받쳐주고 예. 그리고 중간에 툭 들어가서 아 이제 그 이수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네. 남진 씨가 이 노래가 있잖아요. 이수진 씨. 네. 오빠 아직 살아있다. 그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오빠 아니까. 유튜브로 별나무님께서 제가 애들이 넷인데 애들 넷을 다 데리고 집 앞에 학원에 등록해야 하나 두 분을 보고 너무 이게 고민이 된다고. 취미로 시작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예. 자녀분 한 분을 음악을 시킬 경우에는 참 걱정이 많거든요. 막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남매가 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심도 하실 것 같고 그러네. 뒷바라지 하시는데도 상당히 좀 이렇게 수월했을 좀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오빠가 뭐 보디가드 겸 같이 그렇죠. 하면 네. 제가 뭐 힘을 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뭐 이제 지방에 연주 스케줄이 있다거나 그래서 뭐 귀가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하루 아예 숙박을 하고 오는 경우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좀 안심을 하고 네. 거기다가 편안히 외국 가실 계시죠. 때도 마찬가지실 네, 것 같고요. 네. 참 그러실 것 같으네요. 근데 유튜브 들어오셔서 두 분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음악도 너무 좋지만은 두 분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헤드뱅잉이 아니라 상모 돌리기라고 해도 좋겠다고 샤키님께서 주셨어요. 상모 돌리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5년 전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듀오 활동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이제 뮤직비디오 작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영상들을 보시면 또 더 멋지게 클래식 기타를 아마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남매가 활동하는 거는 그 밴드가 아니지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 그룹 말고는 이제 또 처음이어가지고. 박수민님께서 설 교수님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황교익 선생님인 줄 알았다. 아세요 누군지 이분? 아는데요. 예. 제가 앞으로 요리를 좀 배웠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제가 데뷔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질문. 기타가 사람들한테 힐링을 어떤 점에서 준다고 봐요? 꼭 제가 연주를 하고 전공을 공부를 한 악기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좀 편안한인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이고 저희가 이렇게 뭔가 쉼을 취하고 있을 때도 부담 없이 좀 들을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7080의 그 향수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으로 좀 더 익숙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타라는 악기를 더 좀 편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7080의 대표적인 기타곡 있잖아요.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기타는 한번 배워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추천해주지 마세요. 피아노 배우기 바빠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고 있잖아요. 자, 예. 마지막 곡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마지막 곡은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만 영화 중에 하나인 태극기 휘날리마의 OST로 삽입이 되었던 지난 기억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예. 이 곡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동생이 수진이가 말했던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 작품이기도 해서 굉장히 저희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럼 편안하게 들려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가 않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그 제목만 들으면 들었을 때는 알겠지. 모르는데 영화를 봤으니까 한번 이거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네.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 지난 기억. 박수. 조율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절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곡마다 튜닝이 조금씩 달라서 네. 네. 튜닝하는 것도 연주 소리 같은데. 저는 뭐 전주인 줄 알았어요.
막 눈앞에 장동건 씨랑 원빈 씨가 아른거려가지고 제가 큰일 났네요. 이 군복 입고 있는. 왜 날 쳐다봐요? 장동건 원빈 얘기하면서. 비슷해요? 아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어느 장면에서 이게 연주됐어요? 이게 그 장동건 씨를 이제 원빈 씨가 회상하던 씬에서도 계속 연주가 되고 형이 테마에서도- 동생을 네, 회상하면서.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지금 진난 기억이어갖고 그 장동건 씨가 이제 정화 씨 할 때 장민우 씨가 이제 어른 돼가지고 동생을 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극기 날리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얘기하시니까. 너무 디테일한 부분. 근데 벌써 끝곡이냐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찾아서 꼭 봐야겠다고 팬 됐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클래식 기타계 악동 뮤지션이네요. 제가 이 그러네. 그룹을 뭐 약간 생각이 안 나고 악동 뮤지션 진주 우체국 집배원실입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고정 청취자죠, 이거. 네, 그리고 맞아요. 장윤두님께서는 기타 연주라기보다는 마치 하프를 연주하는 듯하다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맞아 이수 씨 그 중간에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눈 감고 어떻게 연주해요? 그 중간에 왜 자그맣게 이 속삭이듯이 하는 하프 연주하듯이 하는 네네네. 그거는 이제 클래식 기타 주법에서 이제 하모닉스라 그래서 마치 종소리 어, 같은 소리 네네. 내는 특수 주법이에요. 하모닉스라 그러는 네. 거예요. 알겠어요. 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끝나면서 영화 태극기 날리면서 장동건 씨하고 원빈 씨 대화 장면 목소리라도 좀 감상하시라고 좀 들려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설 교수님, 강혜영 기자 고생했고요. 네. 최진 씨도 고생했고요. 네. 자,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